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기출 3문제 보객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회 22번 문제입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보수가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를 완성한 개업공개사에게 의뢰인이 지불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갖는 게 중개보수입니다. 2014년까지는 중개수수료라고 했죠. 근데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2014년도에 중개업자를 개업공개사로,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중개수수료 이런 말을 쓰는 것보다는 중개보수가 개업공개사의 공신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개보수라고 쓰도록 합시다. 2번 중개 의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팔아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팔아놓고 중개보수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중개보수 부담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면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부담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쌍방이 부담을 하죠. 쌍방이 부담을 합니다. 쌍방. 우리나라는 쌍방 각각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유럽 이런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게 원칙입니다. 즉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이 업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약정도 유효하다고 했는데, 즉 무등록 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보수약정은 무효입니다. 업으로 했다는 것은 직업으로 한 것이죠. 무등록 업자와 체결한 중개보수약정은 효력이 없고,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나 무등록 업자와 체결한 중개보수약정은 유효가 아니라 무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4번이 X가 되겠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래계약 체결에 중개행위가 거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는데 개업공개사 몰래 거래 당사자들끼리 몰래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업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판례,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런 문제가 10문제 정도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30문제 이상이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죠.
1번 개업공개사 등이 서로 짜고 의뢰 가격을 숨긴 채 높은 가액으로 중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경우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로서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를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토부 유권해석은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법제 33조 금지 행위는 시험에 3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다. 예를 들면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1000만 원 모두 무효가 아니라 초과하는 부분 900만 원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합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죠. 개업공개사는. 그래서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단 한 번 일회적인 매매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매매를 업으로 즉 직업으로 하였는지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딱 한 번 개업공개사가 자기 집을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직업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직업적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몇 번 하면 업이냐 이것은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7번 하면 업이고 6번 하면 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매매 중개업을 해야 되지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지 중개는 안 하고 직접 샀다 팔았다 집장사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은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상가 전체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의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상가 분양계약서일 뿐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소정의 부동산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이때 분양 관련 정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관계 정서인데 그게 뭐냐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상한사채 그 다음에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철거민 정서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청약통장이 되겠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종합청약저축통장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상가 분양계약서는 이 분양 관련 정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5번 지문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직접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매수 의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또 다른 개업공개사에 의뢰하여 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이것은 직접거래,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거래하면 안 되죠. 직접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했는데 이것은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가 아니다. 이 직접거래는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하고도 직접거래하면 안 되죠. 그러나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5번 지문이 틀렸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정답 5번이라고 했죠.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5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인데 휴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휴폐업 신고입니다. 기억 3월 초과하는 휴업,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하죠. 3월 이하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월
초과입니다.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신고해야 되죠. 미리.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모두 사전 신고입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신고하려는 경우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휴폐업의 경우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므로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귿이 틀렸네요. 디귿. 휴업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휴업은 최대 6개월인데요. 6개월 휴업한다고 간판 뗐다 다시 달려고 하면 1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그래서 휴업 신고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하지 않고요. 간판 철거하는 것은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가지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죠. 그래서 업무 정지, 휴업은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디귿이 틀렸고요. 리얼.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인데요. 법조문에 즉시라는 말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죠. 나머지는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물론 등록증, 자격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하면은 즉시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은 서식에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법령 조문에 있는 즉시는 오직 재개신고를 했을 때 반납받은 등록증 즉시 반환해야 된다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엄. 무단으로 계속하여 6월 초과하여 휴업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등록 취소할 수 있고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옳은 것은 4개고요. 디귿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라고 했죠. 간판 철거는 업무 정지나 휴업의 경우에는 간판 철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과태료나 업무 정지 처분을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만 있습니다. 그러면 대집행하면 그 비용만 청구할 뿐이지 과태료나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간판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자, 세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처음에는 이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루에 3문제씩 풀어본다면 680문제입니다. 제가 17년간 기출문제를 앞으로 계속 풀 예정이니까 꼭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